안녕하세요. 오늘의 마케팅을 알려드릴 남자 마항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서는 지난 영상부터 이어져서 마케팅 왕초보가 마케팅을 잘하고 싶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자, 그럼 여기서 할 말이 무엇이냐? 이거는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었었죠.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는 무조건은 없다. 하지만 지난 영상에서는 반드시 해야 할 마케팅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마케팅은 그저 겉모습일 뿐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이번 시간에 알려드리려고 해요. Now. 자, 그렇다면 마케팅은 그저 겉모습일 뿐이다 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지난 영상에 대한 요약을 할게요. 자,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했었던 것은 마케팅에서 기억해야 할 세 가지는 간결, 선명, 이해라는 이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이 내용이 궁금하시면은 좀 더 이 영상을 자세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과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무조건은 없다 라는 것을 했습니다. 무조건 되는 마케팅은 없다라는 것이죠. 무조건 되는 마케팅이 있다라고 하면 무엇이다? 사기다. 하지만 반드시는 있다. 즉 반드시 해야 할 마케팅은 있다 이겁니다. 마케팅에서 마케팅을 하지도 않고 마케팅 효과를 볼 리는 없잖아요. 그렇다면은 어떠한 마케팅을 해야 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계속 말하기 전에 와, 나 조회수가 이렇게 빵건이나 기억할 줄 몰랐어요. 이렇게 심각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나름 열심히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자, 그럼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릴 내용은 마케팅은 그저 겉모습일 뿐이다 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 해야죠. 우리 사장님들께서 큰 착각을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마케팅이 마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공식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거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지만 마케팅이 일단은 마법 같은 일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저 마술처럼 좀 놀랍고 신비로운 이야기만 만들어낼 때가 있다 이겁니다. 하지만 그 신기하고 놀라운 것에서 끝이에요. 뭐 새로운 것이 막 만들어지거나 막 불꽃이 피어나거나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술에서는 불꽃이 피어나기 위해서 뭔가 이거에 불을 붙일 수 있는 연료와 그 점화점이 있어야죠. 하지만 막 마법을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갑자기 빵 하고 막 뭐 나무 막대기에서 불꽃이 나가고 뭐가 나가잖아요. 막 뭐가 막 갑자기 막 사람이 돼지도 되고 쥐도 되고 이러지만 마술에서는 그럴 수가 없다 이거죠. 사람을 쥐랑 바꿔치기라는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없다라는 거예요. 즉 좀 괜찮아 보이게 하는 것이 있지만 거기서 끝이에요. 괜찮아 보이게 할 수 있다. 보인다. 라는 것이 끝입니다. 괜찮아지게 할 수는 없어요. 상품이 마법이라면은 괜찮아져야지만 괜찮아지게 할 순 없다. 이겁니다. 이게 마법이라면은 이거가 마술이에요. 괜찮아 보이게 하는 것과 괜찮아지게 할 수 없다는 차이가 있어요. 살면서 아마 이런 말을 한번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해요. 에이, 뭐야 이거 광고빨이네. 뭐 홈쇼핑에서 우리 어머니나 뭐 어른들이 샀었을 때, 뭐 이모나 아니면은 뭐 고모가 나 샀었을 때, 누나나 뭐 동생이 샀었을 때, 뭐야 이거 광고빨이네. 와, 이거 좀 틀린데? 라고 하거나, 또는 우리가 어디 뭐 카페나 음식점에 막 찾아가거나 뭔가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을 때, 뭐야 이게? 너무 이거 창렬이네. 이거 뭐 이래? 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제 말투 특유의 이 되게 불만 섞인 목소리가 자주 나와가고 이 짜증 목소리가 더욱더 강조될 수 있어요.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저 역시도 최근에 진짜로 막 저 광고쟁이잖아요. 광고쟁이면서도 막 블로그도 찾아보고 뭐 인스타도 보고 유튜브도 보면서 또는 뉴스 기사로도 보면서 이런 미디어에 속아서 진짜 저 지난주에도 그랬어요. 어딘가 이제 가야 될 때 좀 찾아봐서 이거 진짜 괜찮다 라고 해서 그걸 찾아갔더니만 와, 그냥 돈하고 시간 그냥 날려버렸어요. 너무 별로였던 거예요. 돈만 쓰고 갔어요 진짜. 좀 여기 괜찮아 보이지 했는데 음식점, 카페, 뭐 상품 등에서 후기나 리뷰 등을 보았을 때 괜찮다 라고 했지만 진짜로 형편없을 때가 정말 많게 되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중요한 거, 그렇게 내가 형편없다, 제가 여기서 형편없다 라고 했었을 때 이 형편없는 곳에 다시 가고 싶을까요? 재방문이 있을까요? 재방문이 발생할 수가 없죠. 재방문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절대로 추천도 하지 않죠. 되레 비추천을 합니다. 비추천. 거기 절대 가지마. 야 거기야 사기야. 야, 절대 가지마. 저기 들어 먹어야 돼. 라고 되레 더욱더 강조하게 돼요. 저 같은 이 말로 먹고 사는 이 아가리빨이 좀 된다 싶은 애들은 더욱더 강력하게 어필해버리죠. 어디 뭐 흑이나 리뷰를 남겨서라도 여기는 별로다라고 해서 솔직히 여기 광고빨이다, 여기 별로다, 여기 사진 그런 거랑 완전 틀리다 라고 더욱더 어필해버려요. 너무나도 별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거, 겉모습이 아니라 진짜 사람의 내면이 중요하다는 말처럼 상품과 서비스에 충분히 준비를 하였는가, 그리고서 마케팅을 하는가가 필요해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으면서 마케팅부터 하시면은 안 된다 이겁니다. 마케팅에서는 솔직히 뻥은 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뻥은 칠 수 있지만 상품과 서비스에 뻥에 아예 미치지도 못한다면은 사람들은 좀 그냥 예전에는 그냥 에이 속았네 라고 하지만 요즘은 제가 하는 것처럼 SNS, 블로그, 뭐 포탈, 지역 리뷰 등으로 써서 강력하게 비판을 해버려요. 막 솔직히 막 별로다 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처음에는 막 광고빨로 해가지고 막 내세울 수 있겠지만 과연 가게 사장님이 하는 칭찬과 다녀간 소비자의 비판이 부딪히게 됐을 때 과연 누구 말에 다음 소비자는 그 이후에 방문해야 될 이제 신규 고객도 될 수 있고 잠재, 신규, 예상, 고민 등을 하는 고객들은 과연 누구 말에 진정성을 느낄까라는 겁니다. 우리 사장님들만 봐도 지금 이거 봤었을 때 사장님 본인께서 하는 칭찬과 다녀간 소비자의 비판 누구 말에 좀 더 귀 기울이게 되겠어요. 당연히 이쪽 말에 귀 기울이게 된다 이겁니다. 이쪽은 솔직히 낮아지죠. 그래놓고 사장님들이 거기다 리뷰에다가 답글을 남기는 경우가 있어요. 아 장사하기 너무 힘드네요. 아 뭐 먹고 살기 힘드네요 라고 감정 토로를 해서 그거로 예전에는 약간은 먹혔었어요. 아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 사람이 좀 너무 심하게 비판했네 라고 할 수는 있지만, 물론 그냥 무조건 프로 악플러 블랙 컨슈머라면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했었을 때 이건 뻥 같은데 이거랑 이거는 너무 차이가 심하네 라고 객관적으로 표사가 됐을 때 단순한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이라면은 이 객관적인 이유로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불만 또는 악플이 남긴다면은 악플 리뷰이 남은다면은 여기서 뻥을 누가 쳤는지가 나온다 이거예요. 주관적으로 여기가 뭐 별로입니다 뭡니다 이러면은 당연히 주관적이라 볼 수 있으니 이 말이 먹힐 수도 있지만 객관적 사실까지 나타나 버리게 된다면, 즉 사장님이 진짜로 좀 더 오버하고 뻥을 쳐서 쓴다면은 막 겉모습 꾸미기에만 너무 열중해가지고 상품과 서비스보다는 막 마케팅에만 이렇게 했을 때 그때 다녀간 사람이 그걸 속고서 이런 식으로 남겼을 때 과연 그 다음 소비자는 이 신규에는 예상 고객이 있고 잠재 고객이 있고 고민했던 고객이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라면 또다시 이 사람들은 안 좋게 본다. 즉 여기서 여기는 안 가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마케팅은 그저 겉모습일 뿐이다 라는 것을 진짜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어요. 본 상품과 본 서비스에 집중을 더욱더 하신다면은 솔직히 마케팅이 대충 되더라도 여기에 진짜 여기가 여기 그냥 뭐지 그냥 가보자 라고 했다가 여기 너무너무 좋다면은 그 다음에는 좋은 리뷰 후기가 남긴다는 거죠. 후기부터 또는 추천이 들어가요. 추천. 사람들이 여기 괜찮다 라고 해서 이게 훨씬 더 호황적이 될 수 있어요. 호황. 글자를 잘 못 써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꾸민말, 끌리는 글쓰기 등 물론 좋아요. 뭐 배우면 좋고 써먹으면 좋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저 겉모습일 뿐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진짜 극단적으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극단적 예시. 자, 어떤 극단적 예시인가? 바로 왜 겉모습뿐일까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말할게요. 친애하는 누구누구님 빚보적 하나만 서주신다면 무궁한 영광이 따를 겁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딱 봐도 이거는 사이버의 종교도 아니고 이상한 소리 같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일단은 나름대로 좋게 꾸민 말일 중 하나예요. 근데 반대로 야 니는 왜 그따구로 사냐, 야 여기 1,000만원 줄 테니까 지임생에서 사람 좀 내라 이 새끼야 라고 말이 있다면은, 자 이 중에서 어떤 말을 더 고르고 싶으세요? 이게 당연히 이렇게 보면은 야 빚 보증하고 꽁돈 1,000만원하고 비교하면은 너 어떤 걸 선택할지 당연한 거지, 누가 빚 보증을 해, 무조건 1,000만원이지 라고 할 겁니다. 자 여기서 지금 제가 또 얘기를 하면은, 보통 상품을 우린 구매할 때 괜찮은 상품과 적당한 상품 등으로 정을 해요. 근데 정하긴 하는데 어느 정도 정했다 싶으면은 그 다음으로는 보다 저렴함을 찾아보게 되죠. 특히나 이번 2023 키워드가 가성비라잖아요. 이 가성비인데 그럼 이 보다 저렴함을 절대로 안 따진다고 보증을 할 수가 없다 이거죠. 기왕 같은 상품이라면은 저렴함을 찾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뭔가 조금이라도 더 특별하거나 차별성이 있다면은 그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요. 꼭 저렴하지 않아도 선택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함과 차별성이 있지 않다면은 아무래도 저렴한 쪽이 좀 더 승률이 높게 나오겠죠. 저는 그래서 일단 그 특별함과 차별성을 가리켜서 컨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컨셉은 상황, 타겟, 여건 등에 따라서, 이것뿐만 아니라도 여러가지 이유에 따라서, 여러가지 이유, 뭐 조건, 뭐 많죠, 등에 따라서 컨셉은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컨셉을 잡으면은 그래도 가격이 조금 뭐 같거나 조금 더 높게 받아도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저는 그럼 컨셉 어떻게 하는가 라고 하면은, 저는 그 컨셉을 잡는 데 도움되는 것이 바로 요것이다. 요것은 결제를 해주시는 분들께만 알려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는 아무렇게 이렇게 뭐 찾아보셔도 돼요. 저는 나름대로 마케팅 왕초보들 깨서 어떻게 하면 될지에 대해서 진짜 머리를 쥐어 싸매고 막 여러가지 막 다 찾아보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하는 내용을 여기다 담아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린 메시지는 그저 겉모습이니 진짜 이것에 대해서 집중하셔야 된다. 이게 잘만 준비되면은 마케팅에 너무 막 그렇게 막 어떤 말을 쓸까, 막 어떻게 막 좀 더 꾸미는 말을 쓸까, 막 어떻게 끌리는 글쓰기를 쓸까, 막 이런 것이 약간 들대도 괜찮아요. 여기만 준비만 잘 된다면은. 또는 이 다음부터는 방법이 나와요. 솔직히 이 다음부터는 이게 안 됐을 때, 이게 안 되었을 때 이게 안 되었을 때 마케팅이 더 어렵습니다. 솔직히 어려워요. 시리어스하죠. 아주 이거 힘들어요 진짜. 물론 여기서 난 그래도 조금 겉모습이라도 신경을 좀 쓰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진짜 제가 꼭 기억해야 될 세 단어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아까 초반 영상에도 나왔고 지난 영상에도 이야기했었죠. 무엇이냐? 바로 간결, 선명, 이해. 이 세 가지 단어만 이해를 하시고 이 단어에 적합만 한다면은 겉모습은 솔직히 충분해요. 막 무슨 우리가 솔직히 옷을 입고 다녔을 때 막 화려한 옷보다는 좀 깔끔해 보이고, 어디 막 염색하고 염색에다 뭐 무슨 뭐 빠마머리 막 이렇게 막 뭐 폭탄물 라면 엎은 거 같은 거 하고 막 화장 막 이렇게 짙게 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고 깨끗해 보이고 단정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 좀 더 좋게 보이잖아요. 식당도 막 뭐가 화려하고 막 뭐 그런 것보다는 아 여기 되게 정돈돼 있다, 이 음식에 딱 맞는 느낌이다 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바로 이 간결하고 선명하고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거만 딱 지키신다면 그 이상의 오버는 필요가 없어요. 이것만 해도 겉모습은 충분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자 다음 영상에서는 마케팅의 구라와 찐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준비해서 갖고 오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서 뵙겠습니다.